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에서 그동안 화물차 번호판 시세가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상공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예. 2023년 4월 16일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려주세요. 예. 요즘 번호판 시세가 일주일 단위로 계속 변동사항이 좀 있어요. 1.5톤 미만 소형 화물은 오늘 시세로 2,700에서 2,750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개인 중형은 1.5톤부터 16톤까지 이것도 시세가 조금 올랐어요. 지금 2,650에서 2,700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형은 3,600에서 3,700만원 그대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 개인 소형은 어떻게 변동이 있었나요? 개인 소형은 한 100만원 정도 더 올랐죠. 그리고 네. 거래량도 많이 늘고 이제 거의 옛날 수준으로 거의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씩 일주일 단위로 4, 50만원씩 오를 것 같아요. 네. 예. 개인 중형도 많이 올랐네요. 예, 개인 중형도 그동안 관망세로 계시던 분들이 더 이상 안 떨어지는가 하고 이제 지금은 많이 구매하시려고 네. 방문해 주세요. 예. 일반 대형은 원래가 뭐 많이 안 떨어졌던 거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요즘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일주일에 개인 소형이 한 10대 정도, 네. 개인 중형은 3대, 4대 정도, 거래가 좀 전에보다는 많이 활발해졌습니다. 네. 예. 상당히 활발해졌네요. 예,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기대 심리 때문에 소비자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오르면 팔아야 되겠다. 그게 반등세로 돌아선 것 같아요. 기다려도 뭐 마땅히 뚜렷한 해결책은 없으니까 어차피 생계를 위해서는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고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면 정부와 차주와 화주 이런 합의는 이루어졌나요? 지금도 공청회만 열리지 뚜렷한 합의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법인 기업에서 가지고 있던 물동량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아요. 네. 예. 풀려서 그나마 좀 안정세로 접어드는 단계예요. 예. 그렇다면 정말로 물동량 없는 회사들이 보였던 번호판이 시장에 나오기는 했나요? 많이 나왔죠. 네. 아마 그동안 수수료 명목으로 도장값 수수료 명목으로 돈 받았던 업체들이 네. 피해 사례 신고가 기간이었었잖아요. 네. 그거 해가지고 수정이 안 되니까 아마 세무조사로 방향을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개인 소형이 한 10건 정도라 그러면 거래량이 예. 이거 옛날 그 거래량을 회복한 건 아닌가요? 옛날보다는 그래도 딱 좀 덜 회복됐죠. 옛날에는 평균 일주일에 한 15대 정도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10대 정도니까 아직까지는 전년 수준의 3분의 2. 네네. 예. 개인 중형이 가장 타격이 컸었는데요. 예. 이 반등하는 기미가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보여요. 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대 심리가 이제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네네. 더 떨어지면 사야지 했던 분들도 이제 바닥 쳤나 보다 하고 사시려고 그러고 그동안 팔려고 내놨던 분들도 이제는 포기 상태가 된 거예요. 에이, 더 떨어졌으니까 이제 기다려보지 하는 심리로 돌아선 것 같아요. 네. 예. 개인 중형이 그동안에 사실 뭐 피해라면 피해를 많이 본 건데 개인 중형 화물 물동량은 좀 회복이 됐습니까? 경기가 지금 너무나 침체됐잖아요. 네네. 물동량은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소형도 물동량이 없어서 요즘 벌이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개인 중형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개인 소형은 물동량이 좀 있는 편입니까, 그러면? 개인 소형은 그래도 조그마한 물건을 실어 날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회복됐어요. 전에 비하면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피해 사례를 많이 수집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게 언제쯤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날 것 같아요? 실마리 단계는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계속 조율 중인데 그 공청회라는 게 열려서 쉽게 타협점을 못 보나 봐요. 그래갖고 서로 간에 노사 간에 합의점을 찾으려고 계속 지금 접촉을 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가장 핵심 쟁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표준임금제나 전에 했던 그걸 다시 화주들 입장에서는 그걸 가자는 거고 지입차주들이나 물류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예. 정부에서 화물차를 신고제로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은 없잖아요.
신고제는 될 수가 없죠. 네. 신고제가 되면은 그동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 다 피해를 보는 거죠. 네네. 예, 예. 이거는 사실 제 댓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뭐 신고제라는 게 뭐 누구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총량제도 뭐 장단점은 있지만 유지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 택시도 총량제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화물하는 개인 용달도 총량제가 맞는 걸로 보이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뚜렷한 해결책은 없고 네. 지입사들이 그동안 넘버 장사 하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자기네 자체 내에서도 소화를 못 하니까 번호판이 이제 지금 많이 남아 돌아가요. 지입차들도. 그런데 지금도 편법적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지 말고 소비자들한테 연결해 주면 좋은데 지금도 뒤쪽으로는 아마 현금으로 받는 것 같더라고, 이제는. 현금으로 지금도 법인차들 찾는 분들이 많아요. 넘버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매스컴에서 그러잖아요. 지입차주를 수수료 없어졌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분들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게 아니고 음성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자꾸. 예. 사실 생계가 급한 분들은 그 알면서도 신고도 못하고 뭐 그렇죠. 그런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 큰일이네. 그러면 공청만 한다고 이게 해결될 건 아닌데 계속 공청회만 해서 이거 어떻게 앞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려는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빨리 터뜨린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고 한다는 물류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이걸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진행을 하니까 더 혼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나 실질적으로 화주나 차주나 더 혼란 속에 빠지고 가격만 폭락된 것 같아요. 앞으로 화물차 번호판 시장은 어떨 거라고 전망 한번 해주시죠. 소형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 같아요. 소형은 지금 꾸준히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두세 달 정도 되면은 거의 3천만 원 선대에 육박할 것 같고 개인 중형은 조금 더디게 오를 것 같아요. 예. 대형은 그냥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예. 개인 중형은 이번 화물차 사태에 직격탄을 맞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제일 큰 직격탄을 맞았죠. 실제로 그러면 번호판 장사만 하던 운수회사들이 문을 닫거나 한 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그 지금 번호판들이 보유 어떤 남바들을 개인한테 이제 판매가 되는 중이죠. 예, 그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폭락됐던 거예요. 예.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럼 피해사를 수집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걸로 해서 이제 시행 공고 조치를 내려서 그래도 안 되면은 아마 이제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해서 제재를 가할 것 같아요. 뭐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지만 세무조사 이런 걸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대표님. 예. 개인 소형이나 개인 중형 뭐 일반 대형 하시려는 분들이 또 이거 관망하다가 이제 좀 매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언 한번 해주시죠.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바닥 쳤다고 봐요. 바닥 치고 이제 상승세로 좀 돌았으니까 그동안 망설이던 분들은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사시는 게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화물차 사태에서 차주들이 요구하는 강력한 핵심 사항은 뭔가요? 차주들은 일단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차주잖아요.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원청에서 직접 오다를 받아서 일을 하자는 얘기죠. 하청에 거쳐서 오면은 아무래도 쉽게 말해서 100% 받을 걸 90%, 80%, 70%로 위에서 다 자르니까 실질적으로 기사들한테 돌아오는 몫이 적다는 거죠. 그걸 많이 강조를 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얘기지. 정부에서 이렇게 내용을 크게 발표를 하고 나서 나중에 용두사미로 일을 마무리 지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당연히 차주들이죠. 차주들은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도 못 했잖아요. 일들도 못 오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정부 대책이 처음에는 이만했다가 크게 부풀려서 얘기를 해서 엄청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차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움된 게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원청에서 바로 차주들한테 오다가 가는 게 아니고 단계가 거치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거치면은 하청에서 맨 마지막에 차 운행하시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달라지는 게 없죠. 내용은 크게 포장해 놓고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차주들만 계속 피해를 보는 거죠. 근데 이번 화물차 사태가 터지고 나서 왜 신고제가 갑자기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2004년도에 그전에도 지입차주분들을 갖고 있던 거 운수회사 거를 재판을 해서 한번 이긴 전례가 있어요. 이긴 전례가 있어갖고 개인한테 돌려주라는 게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아마 기대심리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선사들이나 물류회사들도 그분들이 이렇게 어디서 나온 게 아니고 그분들도 하나, 두 개 사서 운수회사를 만드는 거라고. 10대, 20대, 100대 사서 만드는 거를 개인한테 돌려주라는 거는 그것도 남의 재산권 침해잖아요. 예. 정부 발표에도 보니까 신고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확실한 거죠? 그렇죠. 신고제 내용은 없는데 이제 말이 자꾸 와전되다 보니까는 지입차주들 걸 돌려서 개인한테 준다는 쪽으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예. 그럼 총량제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의 그 의견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총량제로 가야 기존에 하신 분들 살 수 있는 거고 물동량은 없는데 차만 신고제로 바뀌어버리면 차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격 조건 된 사람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10대에 담으면 100대, 1000대가 된다고. 자격 조건이 된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데 물동량이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 되죠. 물동량은 뒷받침이 안 되는데 수량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그래요. 장기적으로는 화물차 번호판 시세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장기적으로는 다시 옛날 가격대를 거의 회복할 것 같아요. 소형은 3,000만 원 선, 중형은 3,200에서 3,300선, 대형으로 가면은 대형은 한 4,000만 원 선. 장기적인 면으로 보면은 그 회복세로 다시 돌아설 것 같아요. 이 화물차 번호판이 개인 택시에 비해서 낮게 이렇게 된 거는 아무래도 대수가 많아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개인 택시 같은 건 그 지역이 한정되잖아요. 그러지만 화물은 전국이잖아요. 전국을 상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이게 현 시세가 어느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좀 비싸죠. 소비자들이 쉽게 근접하기는 어려운 돈이죠. 티오를 사가지고 차까지 장만하면은 가격대가 보통 소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차 사고 남바 사면 거의 5,000원, 6,000원 들어가잖아요. 중형 같은 경우는 억이 훨씬 넘고. 아, 그러네, 그죠. 그 다음에 일반 대형은 더 또 돈이 많이 그렇죠. 들어가죠.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에서 자동차 매매 상사를 하는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몇 개 올리다 보니까 신고제를 댓글에 많이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 발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신고제를 하겠다는 거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도 총량제를 하는데 개인 소형이나 개인 중형, 일반 대형을 그렇게 신고제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총량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총량제로 해야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재산권도 보호를 해주고 또 화물 시장의 거래도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분명히 제 의견은 분명히 전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호화제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변동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또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